주소 하나 달랑 들고 찾아온 연구실. 약속 시간은 가까워지고 처음 와본 건물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물어볼 사람도 보이지 않고. 과연 제 시간에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낯선 곳에 갈 때 꼭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2000년) 미국이 GPS 위성 사용을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만 안다면 지도를 보거나 길을 물을 필요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지하나 실내에 들어가면 먹통이 되곤 합니다. 카이스트에선 이런 내비게이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지금 한 요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들고 건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고기가 11개고 2.4기가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바로 실내 내비게이션, 카이로스입니다. 그래도 학교는 지금 쓰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실내외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실제 다음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거의 바깥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실내 같은 건물이 사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실내외를 통합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실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우물만 파온 연구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길을 찾기 위해선 먼저 사용자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인공위성의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건물 안이나 지하에선 위치를 파악하는 GPS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들이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한 건 위성 신호가 아닌 무선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 실내 GPS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실외 GPS를 먼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실외 GPS가 되려면은 위성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성으로부터 이제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받아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차량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실외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도 실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지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실외에 위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송신해주는 그런 장치와 기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외 위성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각 지점에서 신호를 모은 신호 맵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크게 실내 지도와 그리고 신호 맵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실내 지도에 신호 지도가 합쳐지면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사이트에 건물의 실내 지도를 올린 다음 층을 선택하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면 쉽게 실내 GPS가 완성됩니다. 우선 이제 사용자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지도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 이 지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고서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센서 데이터하고 신호들을 다 수집을 해서 하나의 이제 지문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저장이 되면 서버에 올려주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형태로 이제 한 곳에 축적이 됩니다. 저희 중앙 서버에 축적이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누구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걸 받기만 하면 어딜 가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실내외 실내 GPS의 그 기능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목 구석구석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지도를 만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 GPS도 같은 원리로 지도를 만들지만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곳이나 생활하는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켜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정보가 쌓이는데요. 이 정보들이 모이면 전국의 실내 지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 인터넷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무선 인터넷만으로 보면은 가능한 건지 여기 의심스러운데 나오는 게 인덱스하고 카운트가 있잖아. 이 카운트는 세 개의 무선 인터넷 신호만 있으면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이블링된 위치하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삼각 측량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세 점을 알 수 있으면은 그 삼각 측량 기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희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삼각 측량 기법을 이용해서 그 실내 위치를 측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알아보면은 이 건물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의 소재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신호가 많이 이렇게 분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멀티패스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런 멀티패스의 환경이 접목된 무선 신호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그 실내 지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디오 맵을 생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하고 상관없이 그 위치를 측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실내 위치 측의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세 개의 각기 다른 무선 인터넷 신호를 이용해서 사용자 위치의 좌표 값을 읽는 겁니다. 이 좌표는 손가락의 지문처럼 위치마다 단 하나뿐인 숫자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좀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무선 신호 지문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무선 신호의 간섭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된 무선 신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좀 더 정확한 실내 위치 측의가 가능해집니다. 무선 인터넷은 그 특성상 벽의 소재나 주변 환경에 따라 신호가 잡히지 않거나 분산되기도 하는데요. 무선 신호 지문 기법은 그 특성을 포함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 실험실 근처는 지금 전혀 표시가 없는데 그건 왜 그렇지? 이쪽 부분에 AP가 많이 이제 없다거나 아니면 신호가 약해서 잘 안 잡힌 걸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실제로 내비게이션 하면 그다지 정확도가 네, 좋게 나오지는 않겠네. 예. 7층도 한번 보자고. 주변 무선 인터넷 신호의 세기와 개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색깔들. 신호가 많을수록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색깔로 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빨간색은 신호 중계기 그 지점에서 수집된 신호 중계기 숫자가 가장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그 다음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순서대로 갈수록 좀 더 그 지점에서 수집된 신호 수집기 개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을수록 저희 그 실제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했을 때 측이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8개 이상씩 되는 입구나 붐비는 사람들, 그리고 복잡한 노선으로 혼란스러운 지하철. 여러 개의 부스가 모인 전시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내 GPS. 사용자의 위치를 단순히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위치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역시 스마트폰하고 연계되어서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 스토어,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에 물건을 찾는다든지, 또는 어린아이를 찾는다든지, 또는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택배 서비스인 경우에도 현재 택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위치를 인식하고 곧바로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실내 GPS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밑바탕에 자리했습니다. 한국은 실내 위치 인식 기술을 개발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선랜 신호 중계기가 5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자도 3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유리한 환경을 잘 활용해서 무선랜 실내 위치 인식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지도와 나침반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에 맞춰 GPS와 내비게이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삶의 곳곳에 녹아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